사실 설명회를 갖다 굉장히 많이 했죠. 한 달 동안 저도 이제 전국 투어 설명회 지금 하고 어저께 일산을 이제 마지막으로 끝냈는데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마지막이니까 학교 관계자들하고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할까 해서 저걸 했어요. 어머니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실 거고 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게 오늘 이제 했고 내일은 그 상산고 이면석 교감 선생님이 8월 말에 퇴임하셨어요. 8월 말에 이제 그 상산고 이면석 교감 선생님 오셔갖고 설명을 좀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한테 저희가 한 거는 이제 그 포철고등학교. 그러니까 왜 이런 이제 학교들을 갖다 소개를 하고 그러냐면 어머니들이 지금 내신이나 이런 부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외대부고는 올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북일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너무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B가 있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북일고도 많은 학생을 좀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부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게 아닌데 그쪽으로 많은 학생이 지금 가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의 그 내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어차피 쏠림이 어차피 1단계 내신 갖고 하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포철고는 부탁을 좀 드렸고 그래서 이제 포항지철고등학교 했고 상산고는 뭐 이번에 B가 있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근데 상산고는 전국 단위 모집이 277명이잖아요. 277명으로 전국 단위 남학생 대 여학생 비율이 2대1로 나눠지긴 하지만 근데 그 중에 3배수면 얼마냐면 거의 830명대, 850명대 이렇게 830명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북일고나 이런 게 따져보시면은 북일고 뭐 학생부 종합 이래봤자 92명이 2배수 해봤자 184명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상산고는 277명에 3배수 지금 뽑으려고 하고 되면 얼마가 아니면 800명대죠.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들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아니면 안 돼 이러다가 지금 보니까 올해 아니면 안 돼 이러다가 이제 가서 보면 전략적으로 딱 봤더니 어디가 더 저거 하냐 하면은 봤더니 이제 충분히 B가 있는 아이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가 되고 있죠. 한일고등학교는 어저께부터 그저께부터 내신을 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부로 제가 이제 최영욱 지원님 어저께 뵀는데 한일고 같은 경우도 B가 있는 아이들이 이번에는 B가 하나 정도 있는 아이는 가능할 것 같다. 저학년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실 내일 이제 포철고를 하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 틈새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하실 때 이 포항지철고등학교가 어민들이 볼 때 익숙하지도 않고 일단은 거리도 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단점을 배제하고 한번 장점만 볼까요? 단점을 배제하고 장점만 보면은 포철고등학교는 서울대학교를 작년에 27명 갔어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 18위예요. 근데 이것도 포스코 임직원이 60%였고 포항 지역에서 뽑은 아이들 갖고 간 실적인데 전국 단위로 뽑은 아이들이 1기 아이들이 지금 고3이에요. 얘네들은 지금 서울대학교 40명 이상 예상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굉장히 이 포철고등학교 이런 것들 많아요. 또 하나 또 장점을 얘기해 볼까요? 포철고등학교는 재단이 어디야? 포스코겠죠? 포스코에서 투자한 대학이 어디죠? 포스텍이에요. 포항공대 포스텍이 어디에 있죠? 포항에 있어요. 포철고등학교의 IR이라든지 R&E라든지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걸 누구냐면 포스텍의 자연과학부 교수님들이나 포스텍의 이런 교수님들이 오셔갖고 이 아이들을 지도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수시 프로그램에 있어갖고도 제가 웬만한 학교들한테 밀리지 않고 최고예요. 왜? 포스텍은 자기네 재단이잖아요. 재단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장점을 얘기해 볼까요? 이 포항지철고는 뭐냐면 60%가 포스코 임직원에서 오니까 얘들이 내신을 다 깔아준대요. 그래서 지금 고1,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학교 관계자가 얘기하니까 알지. 근데 고1, 고2, 고3에 포스코 임직원으로 들어온 전국 단위로 들어온 애들 보면 전국 단위 아이들이 전국 단위로 들어온 아이들이 어디냐면 내신이 다 상위권이래요.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들어보세요.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국 단위로 들어온 애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로 수시로 다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따져보세요. 서울대 지금 27명 갔죠. 작년에 연대 17명, 고대 26명, 포스텍 몇 명, 그 다음에 의대 15명, 이러면 이미 100여 명 이상의 아이들을 보냈는데, 전국 단위로 온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서울대를, 뭐 작년에도 포항에서만 뽑았던 아이들이었을 때도 27명 갔는데, 올해 지금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은 한 40명 정도를 갖다 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온 애들은 충분히 자기들은 수시로 서울대, 연대, 고대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학교에서는 B가 2개여서도 지원 가능하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 남학생이야 지금까지 북일고등학교 생각하고 있으면 맞지만 이과를 가려고 하는 여학생들한테 애매한 거예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과를 가려고 하는 여학생들한테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들을 갖다 이제 좀 하다가 한 게 바로 이 학교예요. 근데 여기는 뭐 당연히 문과만이 아니죠. 남자나 여자. 액면으로 따지면 북일고보다 대입 시절 훨씬 더 좋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북일고가 지금 어디냐면, 저희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북일고 애들이 제일 굉장히 많죠, 지금. 저희도 뭐, 한 5, 60명 돼요, 기본적으로. 북일고만 준비하는 애들이 저희 학원에서만. 그러니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몰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신이 잘못하면 컷오프가 되잖아요. 심지어는 뭐 제 얘기 듣고, 저희 엄마들 중에서는 충남으로 주소 옮기고, 집은 여기 있고, 엄마랑 같이 생활하는 애도 있어요. 제가 얘기해서. 왜? 그게 더 쉬우니까.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과열이다 이러면은 아이들이 몰리면 뽑는 것도, 몰린다고 해서 그 애들이 다 뽑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머님들이 그 틈새를 봐서 우리 아이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 가는 것이, 그래서 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일은 북일대로 장점이 있겠죠. 그죠? 근데 포항지철고나 이런 북일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를 뽑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B가 2개까지 가능할 것 같다고 하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오니까. 다음. 또 하나 얘기할까요? 현대청운고는 최고예요. 어머니 생각하시면 현대청운고는 상산고나 이런 데 뒤지지 않아요. 현대청운고는 거의 한 180명 중에서 어디냐면 작년에 서울대 32명 갔고요. 의대 60명 갔어요. 별론가요? 구미고등학교랑 비슷해요, 어머니. 그죠? 대입 실적이. 현대청운고, 근데 거리가 멀다라는 단점이 있죠. 현대청운고도 맞죠. 재단이 현대중공업인 거고, 현대, 그죠? 정몽준 이사장인 거고. 근데 이 학교는 뭐가 되냐면, 딱 보면은 뭐가 돼 있냐면, 지난번에서 현대청운고는 제가 모시고 설명회 한번 했었잖아요, 분당에서. 뭘 했었냐면, 60% 이상을 갖다 서로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대청운고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60% 이상 건너갈 수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성을 갖다. 그래서 현대청운고도 제가 볼 때 답이에요. 잘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학군 관계자가 계시니까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오시면 좀 말씀 좀 드리고요. 할 텐데 이런 학교들이 아무튼 뭐가 되는 거냐면 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내일 한번 와서 보시면 내일은 좀 자사고 위주로 쭉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할 거고요. 뭐 상산고 교관선생님이 어차피 뭐 퇴임하셨기 때문에 8월 말로 퇴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지금까지 학교 설명회에서 했던 이야기보다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서 저희 어머님들은 아마 1대1로 자기소개서도 좀 봐주기로 하셨습니다. 저희 아마 어머님들은. 그래서 이제 할 부분이 있으니까 퇴임하신 분이니까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저거하고 내일 할 것 같으니까 내일 아마 자사고 설명회도 오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경교외고나 이런 부분들에 교장 선생님 오셔갖고 그때 조선일보랑 하는 설명회 때도 쭉 말씀을 드렸던 그때랑은 좀 다른 컨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우선 정리를 해놨나?
일단 안양예고에 대한 내용은 좀 하는데 인터뷰 내용들을 찍지 마시고 그냥 보시죠. 뭐. 예. 그렇죠? 찍지 마시고 그냥 보셨으면 합니다. 몇 가지에 대한 부분, 일단 이제 뭐 자세한 설명은 이제 할 테니까 저희가 이렇게 저거 하면 되면 안양예고 인터뷰 내용 일단 안양 관계자가 오실 테니까 뭐 제가 간략하게 그냥 소개만 하고 디테일한 얘기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진로가 외고와 안 맞는다, 괜찮은지,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 어디에도 직업을 쓰라는 이야기는 없다. 간략하게 졸업 후 뭐뭐 과를 전공했다고 끝나도 전혀 상관없다. 직업을 써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학교, 아예 찍지 마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뭐냐 하면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1500자 중에 자기소개서에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대부분이 자기주도 학습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그러니까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그 다음에 계획을 잘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우수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하기 위해서 뭘 했냐, 그죠? 이걸 보면 돼요, 그죠? 입학 후 졸업 후 계획은 구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지 그 부분은 아예 채점하지 않는다. 아예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 상관없다. 입학 후 계획도 두세 가지 쓰지 말고 한 가지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안양예고만의 생각이냐? 아니에요. 다른 학교들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쓴다고 해서 이 아이가 우수하냐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수하지 않습니다. 제일 저거 한 게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잘 써야 돼요. 아까 엄태임 대표님이 너무 어렵게 쓰면 애들이 답변을 못하니 꽝이다. 그건 맞아요. 너무 쉽게 쓰면 또 저거 하다. 그것도 맞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어떤 거냐면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면접 문제는요, 얘가 효원이야. 효원이 얼굴을 보면서 너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이런 게 있네? 이러면서 면접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면접 문제는 밤을 새워가면서 서류평가를 할 때 면접 문제를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안양예고도 지금 어디냐면 이번에 한 20점 정도 차이 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20점 정도 차이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서류하고 면접에서, 그러니까 서류평가가 10점 가까이, 면접도 10점이다 이렇게 되는데 어머니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서류평가를 할 때 면접 문제를 내기 때문에 얘를 뽑을 생각이 없으면 서류평가도 꽝이겠지만 면접 문제를 예하고 있죠. 별로 이렇게 실랭이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얘를 뽑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왜 얘가 서류평가에도 안 좋은 성적을 줬는데 얘한테 면접에 기대를 하겠어요? 그 면접 문제도 노멀한 게 나가요. 그럼 애들은 어떤 생각하죠? 아싸, 면접 쉬웠고 답변 잘했어. 엄마 나 면접 되게 잘했어. 기대에 부풀죠. 근데 어떻죠? 100% 떨어져요. 100% 떨어져요. 어떤 애가 면접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냐? 면접을 봤을 때 눈물을 찔끔 흘리게 하는 면접 문제가 나오잖아요. 정말 예상치도 않고 너무 어려웠어. 왜 학교는 나만 비워하나 봐. 다른 애들은 그런 문제 안 되는데 이런 애가 붙는 거예요. 이런 애가. 왜? 그 아이의 정말로 자기소개서 나오는 학교생활 자기소개서에 있는 생활기록과 연관되어 있는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와 그 정도의 정말 아카데믹적인 것을 갖다 확인하려고 그런 면접 문제 내기 때문에 뽑으려고 하는 아이들은 면접 문제가 까다롭게 나가요. 면접 문제를 면접하는 순간에 이 면접 문제를 뽑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어디다? 또 어머님들이 외고를 생각하면서 되게 잘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외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되게 잘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외고 생각하는 엄마들은 전부 다 70%가요. 테드를 언급하고 CNN을 언급하고 영어 토론대회를 언급하고 해서 다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만 썼다가. 영어로 대학 가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영어로 대학 가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얘는 자기주도 학습과정에 영어밖에 안 썼잖아요. 얘가 할 얘기는 영어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만 잘하는 애가 우수하다고 생각을 해요? 택도 없어요. 학교들은 그런 애들 뽑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과정에 영어만 언급하는 애들은 다 꽝이에요. 제가 그래서 엄마들한테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혼생 엄마들 제가 1대1 상담 지지난주에
제가 12시간 동안 정말 1분도 쉬지 않고 했어요. 2, 3일 동안. 하루는 토요일 날은 12시간 했어요. 11시부터 11시까지. 이 중에 재원생 어머니 계시면 알 거예요. 기다렸으니까. 1, 20분 기본적으로 기다리셨으니까. 근데 제가 자기소개서 보면서 계속 언급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다 나일식이에요. 나일식이고 다 그러니까 뭐 자사고에 대한 자기소개서이지만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폼인지에 대한 것을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외대보고는 어떻고, 뭐 상상고는 어떻고, 그죠? 하나고는 어떻고, 외고는 어떻고, 이렇게 이제 적어놔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쓰면 우리 어머니들조차도 잘 안 돼요. 애들조차도 이게 자기소개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점점 다 뭐가 되면 다 나열식. 나열식이 뭐냐면 쭉 있어. 나는 이런 책을 최고 뭐 일부 느낀 것까지는 좋아. 딱 자기소개서 나타나는 관점은 딱 두 가지예요. 학업적 우수성. 두 번째, 자기주도적인 개별적 특성이 나타나야 돼요. 자기주도적인 개별적 특성. 자기주도적 개별적 특성은 무조건 다 뽑으려고 해요. 왜? 그런 애들이 뭘 잘하니까? 수시를 잘하니까. 자기주도, 학업적 우수성과 자기주도적 개별적 특성. 근데 제가 엄마들한테 얘기를 했고, 얘가 이 부분은 뭐가 유리하죠? 이 부분은 지 내용이 아니야. 책에 대한 내용은 서머리한 거고, 실험 과정을 적은 거야. 그 실험 과정이 아주 독특해. 뭔가 얘만의 방법이고, 얘가 뭐 하고 이러면서 했던 과정이 나와 있어. 이러면 써도 돼. 평범한 거야. 좌심실이 우심실보다 두꺼웠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 이런 내용들은 그냥 알 수 있는 내용.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자기소개서에서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쓰지 않아요. 잘 보세요. 평가하는 게 뭐죠? 자기주도학습 과정이에요.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통해서 학업적 우수성과 자기주도적인 개별적 특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다 나열식이에요. 나는 뭐 했다. 제일 좋은 것은 뭐 했다를 하려고 들면 뭐 했다가 아니라 하는 과정을 적어서 이 에피소드 중심의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진정성도 갖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전부 다 소개하는 거니까 아주 우수한 경우에 대한 이런 것도 학습 과정이 빠져버리니까 우수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했는데 아예 채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제가 말씀했죠. 영어 공부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공부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렇다면 진로가 외교가 있는데 상관없다는 이야기인가? 개연성이 없잖아요. 수학이나 과학은 진로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해야 하는 공부다. 개연성이 없어서 상관없다. 그래서 영어와 수학을 추천하고 영어 대신 되는 아이들은 수학, 국어를 추천한다. 그죠? 어머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애들은 자기 주고도 학습까지 영어만 써. 가장 바보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뽑을 생각이 없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안 믿겨지시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대학 갈 때는 후회하면 안 되겠지. 대학 갈 때는 말 잘 들어야지 하면서 이제 하시겠지. 중요한 게 학업적 우수성과 그죠? 학업적으로 단점을 극복한 사례를 했을 때 단점을 써도 되는가? 쓰지 마라.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르다. 이건 이제 안양외고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안 찍으셨으면 합니다.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죠? 까다로운 단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오해 소지를 아예 남기지 마라. 그죠? 진로가 외교과인데 과학, 탐구 이런 걸 써도 되는지 아까 말했지만 전혀 상관없다. 탐구력으로 끌고 가면 된다. 그죠? 탐구력이 뭐죠?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부탁드렸는데 계속 찍으시네요. 안 찍으셨어 합니다. 그럼 제가 말로 할게요. 잠깐 저거 하시면 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런 것들. 그죠? 학습과정 평가는 A, B, C 4단계로 나누고 A를 받으면 나머지를 볼 것도 없이 뽑는다. B와 C의 간극차가 적다. 다른 요소 D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 그죠? 그죠? 이제 이런 수학 문제지 이름은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센을 공부했다고 하거나 정석으로 공부했다라고 하면 선행은 눈치챌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모든 면접관이 공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두어라.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의미하는 바가 좀 있겠죠. 전교 1등 언급할 수 있는지 믿지 않는다.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그 외대국어는 사실 학교에서 얘기했다고 하지 말고 전교 1등인 걸 써도 쓰지 말라는 게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요건 이제 학교별로 좀 차가 있어요. 근데 안양이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외대국어는 전교 1등을 했으면 전교 1등 언급해라. 대신 학교가 얘기했다고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조경호 부장이 저희가, 뭐 그건 제가 내일 소개를 하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교 1등 언급할 수 있는지 믿지 않는다. 근거가 없다. 의심하게 된다. 이게 진짜일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과를 쓰는 건 위험하다. 해외에서 학교 다닌 경험은 써도 되는지, 학생부에 없지 않은가? 상관없다. 그리고 이제 그 특례는 들어오면 공부도 기쁘게 열심히 한다. 에너지가 남아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빨리 지친다. 특례 경리 2대1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 이런. 사배자 비율은 어디든 무조건 넣으면 붙는다. 그죠? 어디든 무조건 넣으면 붙는다. 그죠? 그래서 있으면 제발 좀 보내달라. 2배에서 안 넣으면 무조건 합격이다. 우리의 신뢰도는 이렇다. 학생부, 면접, 자소서 순이다. 자소서는 편차를 두기 어렵고 면접은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뽑아놓고 성적을 순위 매겨보면 학생부 순위와 성적 순위가 거의 일치한다. 개인적인 학교 사정을 고려할 수 없다. 학생부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부를 신경 써주지 않는 별로인 학교를 다닌다는 건데, 그런 학교의 상위권은 큰 의미가 없다. 이건 어디도 그렇다. 외대국어도 그래요. 외대국어도 차이점은 안 두겠다고 하지만 외대국어도 안 돼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는 건 인정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기록과 관리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우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외대국어가요, 작년에 뭘 봤죠? 원점수도 봤잖아요. 작년에 원점수도 봤고, 그 다음에 뭘 했죠? 원점수도 받고 공통면접 문항도 다 봤잖아요. 공통면접 문항도 받고 뽑았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고2만큼 우수하지 않은 거예요. 덜 우수하대요. 그래서 인원들이 들어온 놈들이 또 대부분이 뭐냐면 국영수사가 공부만 하려고 들지, 그죠? 국영수사가 공부만 하려고 들지, 어디냐면 저걸 하려고 하진 않는데요. 그죠? 국영수사 공부만 하려고 들지, 뭘 하려고 하지 않냐 하면, 어디냐면, 좀 뭐라고 할까,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이게 문제예요. 외대국어는 요번에 서울대 수시에 지준학제 원서 넣었잖아요. 몇 장 넣은지 아세요? 212장 넣었어요. 212장.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해서 수시대 정시로 가는 재학생들의 비율이 6대1이기 때문에 수시에 지금 서울대학교에 몰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서울대에 지금 외대부가 낸 인원이 지금 212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12명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서울대학교 김경문 교수가 이제 외대부고 방문했을 때 이제 대부분 이제 수시 프로그램이 2학년 때까지 대부분 다 하죠. 2학년 방학 때까지. 근데 이번에 이제 3학년 때에서 뭘 할까 그래서 이제 외대부고에서 인문학 특강을 했답니다. 그래서 프랭카드 쭉 걸어놓고 이제 서울대학교 자기 인문학 특강을 했더니 서울대학 김경문 교수가 오셔갖고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대요. 아, 저런 거 너무 좋다. 오히려 그건 자연과학 쪽에 특강도 하나 해라. 물리학 특강이나 이런 거. 대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근데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이제 수시에 대한 경쟁력인 거거든요. 수시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부분이 뭐 서울대학교 김경문 교수가 와서 저런 거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면, 작년에도 높게 평가를 했는데 올해도 이 물리학 특강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다는 얘기는 올해도 대입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만큼 뭐냐면 외대부고는 뭘 적었냐면 수시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갖다 계속 이렇게 매년 다르게 뭔가 하나 새롭게 세팅을 하잖아요. 그리고 서울대학 교수님들이 입학사정관이 와갖고 할 때 평가를 받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근데 그게 외대부고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 이제 이따 안양예고는 코세라나 에드엑스 얘기를 하실 거예요. 코세라나 에드엑스가 바로 뭐냐? 하버드, MIT, 프린스턴, 그다음 UC 버클리, 이런 스탠포드 등의 온라인 무크 강의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 갖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 얘기를 하겠다. 아마 이제 오셔갖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관계자가.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코세라인 부분을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것들처럼 학교들은 지금 프로그램 경쟁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자기들이 어떻게 세팅을 하고 할까라고 하는 프로그램 경쟁이 붙어 있어요. 근데 외대부고 애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들어온 놈들이 어디냐면 국영수와 공부만 하려고 들고 동아리 활동 안 하려고 해서 상당수의 동아리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대요. 애들. 이런 애들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겠죠. 이런 애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갖다 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면 뭐 할까요? 더 철저하게 뭘 보냐면 개별적 특성을 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개별적 특성이 있는 아이들이 이제 바로 어디냐면 개별적 특성이 있는 애들은 어디서 찾아내요? 학생부에서 찾아내겠죠.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연결해서. 그래서 이런 개별적 특성을 나타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양예고는 이과 운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얘기합니다. 방과후도 안 된다. 혼자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이건 전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방과후로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경계고를 한 내용은 비슷한 내용은 다 뺐죠. 그죠? 진실되고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써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단 저희가 다른 분들은 보시기만 하고 재혼성 어머니들은 저희가 드릴 겁니다. 필요한 자료, 아이들 자기소 쓸 때 필요한 자료든 저희가 재혼성 어머니들한테는 다 드릴 거니까 되고 학습 과정이 90%, 1000자 정도도 괜찮다. 그러니까 1500자 중에서 1000자까지도 자기지도 학습 과정을 써도 상관이 없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기지도 학습 과정. 지원 동기나 그죠? 이런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그래서 학습 과정이 90%, 1000자 정도도 괜찮다. 오히려 어떤 애들을 보려고 그래요? 계속 말씀드렸죠. 학업적 우수성과 개별적 특성이 있는 아이들이죠. 역시 인성은 참고할 뿐 활동의 수준은 전혀 상관없다. 영어보다도 역시 수학 관련이 더 낫다. 그죠? 영어보다도 뭐가 더 낫다고 얘기하죠? 수학 관련이 더 낫다. 진로와의 연계성 역시 필요하지 않다. 그죠? 아예 그냥 경기예고는 더더욱이나 학업적 우수성, 개별 특성, 그죠? 이런 부분들에 더 영어만 강조된 자소서가 많다. 그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이 골고루 균형 잡힌 공부만 쓰는 게 좋다. 한국어만 쓰는 것은 좋지 않다. 그죠? 이때 가장 좋은 것은 하나의 주제로 세 과목을 동시에 섞어서 쓰는 것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건 괜히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모든 학교 관계들 다 인터뷰하고 이러니까 대부분이 다 비슷해요. 그러면서 다 학교별 특성, 요거를 더 보려고 하는 거고, 요거는 더 이렇게 다 지키려고 하고, 이런 거죠. 대원예고만 하도 이제 이렇게 눈에 띄는 학교니까 그냥 자기들은 골고루 다 써라, 이런 얘기지. 대부분의 학교가 다 이렇게 학습 과정을 갖다 대부분 다 보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정확한 결과를 기재하면 무조건 금지. 정교등수, 장학금, 최상위 등등. 용인 지역은 장학금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장학금 이런 것도 전부 다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영어과 등급컷 예상은 AA 1, 2 정도. 중국어과 일본은 AA 2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근데 이제 일부 이제 이런 부분.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안양은 이따 와서 얘기하시겠지만, AA 일부과는 AA 2, 3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AA 2, 3까지. 그죠? 일부과는 AA 2, 3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국어과 가장 치열하지만 해마다 전교 1등 일본어과에서 나온다. 그죠? 그죠? 일본어과를 갖다 어필해 주긴, 일본어과도 많이 좀 넣어주세요.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님들이 이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도박이긴 한데, 일본어과 같은 경우는 이제, IB방 가는 경우는 어차피 영어과 가셔야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거고요. AA 1, 2, AA 2까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어과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차피 2배수잖아요. 1.9배수까지가 AA 2야. 1.9배수 넘어가는 인원이 만약에 있어.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지금 내신이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AA 2, 3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근데 이제 거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건 이제 도박일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나가죠. 근데 이제 안양예고는 과마다 하지만 이제 학교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적이지 않을까. AA 1, 2, AA 2. 엄마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용인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뭐냐면 외대부고로 가겠다는 애들이 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자신 없는 애들이 상당 부분이 어디로 옮겼냐면 경기예고로 옮겼어요. 사실은요. 경기예고로 상당 부분 옮겼어요. 그러니까 학생부도 자신이 없고 그죠? 학생부 평가를 한다는데 되겠어. 근데 그건 제가
저희 그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그래도 그냥 외대부고 일부 잘하는 괜찮은 애들은 쓰게 해라.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전국 단위로 모집한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용인 지역 애들은 어차피 생활기록 다 안 좋은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얘만 안 좋아? 저 학교도 안 좋고 내가 보기엔 다 안 좋은데 뭐 좋은 학교가 뭐 특출나게 좋은 학교 몇 학교도 많아야지 뭐 안 좋은 학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뭐 다 안 좋은 상황에서 뭐 어차피 그 중에서 뭐 있는 애들이 그것 때문에 부담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 잘 된 애들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죠? 뭐 잘 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얘기지만 아무튼 그 작년에 이제 그 경기예고를 제일 많이 보냈던 지역이 분당 52명이면 그 다음에 영통일 텐데 제가 볼 땐 영통의 분위기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사실 용인 지역에서 수지나 이런 지역에서 그죠? 수지 죽전이나 이런 데서 어디를 안 썼냐면 안 썼잖아요. 수지국 그죠? 저기를 안 썼었거든요. 그 어디냐면 경기예고를 많이 안 썼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얘들이 경기예고를 되게 많이 써요. 아마 뭐 요 지역에 있는 어머니들 수지 직전 지역에 있는 어머니들 아실 거예요. 분위기가. 그죠? 왜냐하면 어차피 B가 하나 있어. 이러면 어차피 용인은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이제 경기를 쓰죠. 근데 경기를 쓰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학교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애매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영어도 B가 있고, 그죠? 이런 애매한 아이들. 그리고 B가 두 개 있으니까 특히 여자아이들은 갈 데가 없을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보다 또 남자야 뭐 북일고도 있고 한일고도 있고 그렇죠. 여자아이들은 사실 여자아이들은 다 오래 이어야지. 더더욱이 여자아이들은 성적평가에서 내신도 잘 나오지. 그죠? 자사고 쪽으로 보면 이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B가 두 개 정도까지 있는 학교는 포철고나 이런 데를 어차피 문이과 다 가고 이과가 강하긴 하지만 그죠? 보시라는 거예요. 문과 쪽 아이들이 어차피 문과에 뭐 학교를 좀 낮추면 그냥 많이 가죠. 뭐 그죠? 과천외고도 있고 뭐 있고 그러니까 좀 성남외고도 있고 뭐 수원외고 그러니까 수원외고는 또 의외로 내신이 높아요. 그죠? 수원외고 또 수원 쪽 아이들이 또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이과인 여자아이들이 갈 만한 데가 참 애매한 거예요. 그쵸? 이과인 여자아이들가 올해이 아니면 B가 있으면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외고 가자니 그렇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제가 적어한 게 이제 포철고 이런 데. 근데 현대청원고도 그 여자아이 같은 경우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자는 B가 있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현대청원고도. 근데 포철고는 B가 두 개까지. 거기는 남녀 구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B가 두 개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학교들을 갖다 보시는 게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는 어디든지 꼭 갔으면 좋겠는데 그 내신 컷이 애매하다. 3등급도 있고 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여기 또 워낙 좋은 애들도 많이 있고 이러면은 저한테 신청서 내셔서 상담 받으세요. 그럼 제가 좋은 학교 추천해 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다른 학원 관계자도 계시니까 혹은 오픈하긴 그렇고 근데 보시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궁금하다 이런 어머님들은 하시면 제가 다 좀 소개시켜 드리고 전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런 다음에 자, 혹시 죄송한데 신동본부장 좀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김신주 원장이 보낸 저거 PT 저거 어디 있어? 자기소개서. 어디? 아니, 저 쟤한테 드려서. 쟤한테 얘기해봐. 오늘 그 저거 자기소개서 어디 있나? 김혜진이. 어디? 되게 오래 보는 게 이게 오늘 거거든요. 김혜진이 안 보냈대? 예. 어? 응? 이렇게 이거.
그 몇 가지 이제 자기소개서만 그 저희가 좀 이제 이렇게 좀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이제 외고를 한 아이들이 적어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것도 보시죠. 자기소개서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디냐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가지고서 쓰는 게 좋죠. 그러니까 보시면 국어 수업 시간에 논리적인 언어적 메시지보다 비언어 반어적 메시지가 더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아 자유탐구 수행평가 주제로 선정하여 보고서를 썼다. 그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인간이 왜 내용의 논리보다 목소리 크기나 몸짓, 손짓에 현혹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 도서를 조사하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자기지도성이 나와요. 나는 뭐 읽었다, 뭐 했다, 이거보다. 하다 심리학자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데니얼 카너만의 생각에 관한 생각을 읽고 인간은 이성적인 면만큼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라서 사람들의 호불호가 세상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결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감정 휴리스틱을 알게 됐다. 그죠? 비이성의 심리를 이성의 논리로 분석하는 행동심리학은 나를 심리학자 되려는 결심을 굳게 만들었다. 여러 심리학 도서를 찾아보면 특히 락강의 이론을 더 연구하고 싶어 락강 사위의 모함, 락강 정신분석 테크닉, 젊은 치료자를 위한 락강 등을 더 읽으며 심리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고 있다. 이거는 이제 어디냐면 그 독서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걸 갖다 좀 보여드리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이 생각에 대한 생각을 읽고 인간은 이성적인 면만큼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라서 사람들의 호불호가 세상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결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감정 휴리스틱을 알게 됐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지나치게 3줄, 4줄까지 가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한 과정이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 인간의 이성적인 면만 감정적이고 알게 됐다. 알게 된 게 우수해 보이세요? 알게 된 게 자기지도적, 학업적 우수성이고 알게 된 게 자기지도적인 학업 개별적 특성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죠? 알게 된 게.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게. 근데 그런 오류를 범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하고는 아이들도. 이제 그러지 마라. 그죠? 그건 심플하게 가버리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 내용들을, 지 내용이 아니거든. 지가 한 게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을 써머리 한 거거든. 그럼 그게 학업적 우수성이에요. 그게 자기주도적인 개별적 특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기소개서 나오면 안 돼요. 보면은 다 조사하다가 스토리 자체가 뭐냐면 조사하고 읽어봤고 뭐 했고 또 했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야 여기서 무슨 뭐 이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 아이가 뭐가 저거해? 천만의 말씀. 학교는요 학업적 우수성은 아 얘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학교에서 멍석을 깔아주면 지가 알아서 자율동아리도 만들고 지가 알아서 프로젝트 수업도 하고 지가 알아서 뭐도 하고 뭐 소논문도 쓰고 지가 알아서 대학 교수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지가 뭔가 만들어내겠구나. 이런 애들이 뭘로 가죠? 수시로 그죠? 서울대용고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들의 이 컨셉에서는 어떻게 하면 국어, 영어, 수학만 나타낼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가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이 학업적 우수성이면 또 하나는 자기주도적인 개별적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수시적인 아이예요. 공부를 잘하는 놈들이 수시도 잘할 것 같으세요?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왜? 전교 1등보다 KMO나 물올이나 화올이나 IB 토플 110점 이런 애들을 더 선호한 줄 아세요? 전교 1등만 쭉 했던 놈들은요 공부만 하려고 들어요. 공부만. IB 토플 110점이 있으면요 이놈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의유연도 나가려고 하고요. 그죠? 지가 토론대회 나가고 토론대회나 이런 거 나가고 뭐 활동도 하려고 하고요. 내가 화학 올림피아드 금상이 있으면 이런 친구는 화학에 자신 있어. 어차피 화학자 되려고 하니까 지가 화학 장애 동아리 만들어서 프로젝트 수업도 하고 그렇죠? 알아서 깊이는 논문도 있고 깊이가 되니까 그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던 이유가 그러니까 작년에도 외대 보고도 뭘 못했더니 우회적 표현 쓰지 마라 그래갖고 안 썼더니 그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쓸 수 있냐? 물론 못해요.
서울대학교도 요번에 경시에 경자가 들어가나 대회에 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다 제외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탈락시킨대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그런 내용들이 뭘로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바로 이런 이제 이 학교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연관되어 갖고 이런 어떤 느낌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그렇죠? 지진이 아닌 것 같고 저기 헬기가 지나가니까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제가 떨리질 않아서요, 어머니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내용으로 들어가요. 자, 이것도 보세요. 사회수행평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다 아시아 9개 나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민간국제법정,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대표 윤정호 이화여대 교수님이 인터뷰했다. 그런데 교수님을 통해 월남전 당시 국군도 베트남 민간인을 9천여 명 학살했고 베트남 곳곳은 아직도 한국군 증오비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에 빠졌다. 항상 정의롭다고만 생각했던 내 나라에 대한 찍으시면 안 되십니다. 네가 찍은 거야? 실망이었다.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인간을 위해 전쟁을 하는가, 총균세, 니코마코스 윤리학 등의 책을 조사하며 전쟁의 인간성을 어떻게 말살하는지 깨닫고 발표 주제를 위안부 문제로 한정하기보다 전쟁의 인권을 유리하는 방법으로 정했다. 제가 이거 학교 관계자한테 저희가 좀 보여드렸거든요. 학교 관계자가 A등급. 최고의 성적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기소개서. 엄마들이 보기엔 별로잖아요. 수학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러세요? 이 아이가 뭐세요? 수행평가를 위해서 뭘 했다고요? 일본군 성노예 전무 여성국집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대표 윤정호 이화여대 교수님을 뭐 했어? 인터뷰를 했어. 우리 아이랑 비슷한 것 같으세요, 어머니? 그렇죠? 별로세요? 자기소개서가? 별로 감동이 없고 저 정도 갖고 우리 애도 다 저 정도 썼는데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예? 어렵죠? 제가 어머니 우리나라에서 학교 다니면서 영어하고 중학교 학교 영어 열심히 하면은 고등학교 올라가 중학교 3학년 때 IB 토플 한 110점은 다 맞지 않나요? 우리나라 그냥 학교 내신 열심히 하면은 KMO 금상 받지 않나요? 그렇죠? 물리 올림피아드 금상 못 받아요? 학교 교육 열심히 받으면? 못 하죠, 그죠? 근데 학교는 어떤 애들을 뽑으려고 하죠? 그런 애들을 뽑으려고 하죠. 그럼 이게 이 정도 책을 읽고 이 정도를 이해하고 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IB 토플 110점 맞는 게 더 빠를까요? 더 빠른 것 같으세요? 이 책보다요? 어렵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IB 토플 110점도 절대로 쉽지 않거든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IB 토플 110점은 영어 단어만 많이 외웠다고 IB 토플 110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IB 토플 뭐 바이올로지라든지 뭐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IB 토플 이거보다 훨씬 더 쉬울걸요. 오히려. 이게 쉬운 게 아니라 더 어려울걸요. 오히려 이게 더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깊은 관심 있는 분야의 책들을 읽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저걸 하겠죠. 그러니까 대신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질러버리면 이건 되게 문제가 생겨요. 감당하지 못하는 걸 질르면 안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지르라는 거지 감당하지 못하는 걸 지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근데 이제 책을 갖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책을 읽으니까 문제죠? 먼 나라 이웃 나라 프랑스 편 이런 거 읽으니까 문제죠. 그죠? 그놈의 또 수학책 읽으려니까 또 수학책 또 수학 귀신 이런 것만 읽으니까 문제죠. 그죠? 그쵸? 또 뭐 또 읽으랬더니까 자한감 오면 누가 들려주는 무슨 이야기 뭐 이런 것들만 읽으니까 좋아 보이죠, 어머니? 얇은 책 한 100권짜리 뭐 쭉 있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보는 책. 그런 책 갖고 우수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이런 부분들을 갖고 나타나시는 게 이것도 보시면 자 사회수행평가 과제로 현재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식에 대한 자유 탐구를 하게 되어 금융을 선택하 연구를 진행하였다. 평소 스크랩해놓은 경제 관련 기사에서 우리 지갑 속의 경제 사정은 사실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지는 금융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글을 찾아내 금융자본주의 현장 리포트를 제목으로 하여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금융 지식을 알지 못해 피해 입은 사례들을 직접 발로 뛰며 조사했다. 제가 딱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가지 관점은 바로 뭐냐면 학업적 우수성, 한 가지 관점은 뭐냐면 자기주도적인 개별적 특성.
이 관점에서 계속 보시면, 그러니까 아니 금융을 선택하는데 거기에 물론 영어 그 원서를 읽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깊이를만 나타낸다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보여져요. 그것만 갖고도 이 아이가 얼마나 우수한지, 그러니까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죠? 발로 뛰며 조사했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뭘 나타내죠?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면 자기주도적인 개별적 특성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별로 권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딱 용납을 했던 건 뭐냐면, 나열식이지만 우수화예요. 나열식이지만 얘가 정말 조사한 자료가 일반인이 알지 못하고 진정성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적은 거예요. 미국의 저금리 정책으로 시작된 자산 거품이 한국의 하우스포어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 아셨어요? 웬만해서 몰랐죠, 그죠? 일반인들이 저도 잘 몰랐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투자은행들이 규제 하나를 튼다 만들어낸 금융상품은 한국에서 키코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 인프라펀드와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과의 관련성 등을 경제기사들과 경제학 도서들을 바탕으로 탐구하였다. 근데 여기서도 저희가 했던 것은 경제기사들과 경제학 도서만 어떤 경제학 도서들인지를 갖다, 그죠? 아까처럼 언급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소개에서는 뭘 갖고 있는 것이 구체성을 가지면서, 그죠? 자기주도적인 능력과 개별적 특성, 그러니까 자기들 개별적 특성과 학업적 우수성, 그런 것을 가지려고 하면 바로 뭘 해야 된다고?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이것도 국어 수행평가 진로보고서 발표 준비를 위해 최근 경제 동향과 전망을 파악할 수 있는 뉴스와 신문 등을 검색하던 중 IT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경제 흐름의 지표가 되던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관련된 기사는 줄어들고 구글과 애플과 관련된 기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원인이 기업 간 M&A에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고 M&A에 대한 사회 인식과 경제에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고자 M&A와 기업 구조조정 전략, 금융인이 말하는 금융인 책을 읽었고 M&A가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속에서 기존 기업의 내적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업 구조 조정의 메커니즘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발표 시간에 M&A 활동에 대해 친구들의 질문을 받아 다음과 카카오사의 합병 소식을 접목하여 설명함으로써 적대적인 느낌과 부정적 시선으로 보일 수 있는 M&A 활동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 살아남기 위한 매력적인 경쟁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런 거. 우수하죠. 내일은 내일 오시면 조금 더 좀 다른 자소서를 몇 가지 좀 보여줄까 합니다. 저희가 좀 아직 마무리를 해서 오늘 할 때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내일은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내일은 아무튼 자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하고요. 내일은 또 외대부고랑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런 부분들도 소개시켜 드릴까 하고, 내일은 또 아무튼 상상고 이면석 교관 선생님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포철에서도 오셔서 얘기하시니까 좀 들어보시면, 그죠? 이런 자연계 쪽에 B가 있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내일도 와서 한번 지켜보시고요. 혹시 나가시면서 아까